자, 럭비공 같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정유라 씨가 어제 입국하면서 과연 이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이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어제 이 정유라 씨 입국하는 모습 의원님도 보셨죠? 예, 봤습니다. 네, 상당히 여유롭다고 할까요? 좀 대답도 좀 술술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좀 굴하지 않는 이런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벌써 이제 도피 행각한 지 한 8개월, 9개월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갈 텐데 네. 돌아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답변해야 될 것인지 머릿속에 좀 생각을 많이 해 두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제가 옆에서 볼 네. 때는 정유라 씨 본인은 사실 이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 깊이 본인이 관여한 것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서 받은 뇌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범죄적 행위에 대한 수익의 이득 향수를 정유라 씨가 한 것은 맞는데 본인이 그러면 직접적으로 범죄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관여를 했을까? 그러면 이화여대라든지 승마에 관련된 이런 업무방해 비리는 일정 부분 관여가 됐겠지만 핵심이 되는 뇌물이라든지 또는 뭐 재산 도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고 깊게 관여는 안 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범죄의 관여 정도가 그리 깊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유라 씨 혐의가 지금 몇 가지로 압축되고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지금 검찰이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 조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까요? 실은 이제 정유라 씨 본인에 대한 혐의는 이제 업무방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뭐 재산 도피라든지 이제 그런 점들인데 본인에 대한 혐의를 검찰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정유라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또는 최순실 씨 또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이 삼성그룹 관계자들과 관련된 범죄 사실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의 편린들을 정유라 씨를 통해서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이 검찰이 수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일 것이고요. 네.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정유라 씨가 지금 유럽 내에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옮겨다니면서 도피 행각을 벌였는데 이 도피 행각을 할 때 도와준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고 이 사람들이 어디와 연결이 돼 있는지 그리고 그 도와준 사람들의 활동 자금이라든지 돈은 어떻게 들어왔고 어디서 마련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유라 씨로부터 아마 최대한 알아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르면 오늘 밤쯤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보시기에 청구돼서 이게 발부가 될 확률과 기각될 확률 몇 대 몇 정도로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제 구속에 대해서 이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로 본다면 도주를 했으니까 도주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도 일정 부분 지금 본인에게 유리한 얘기만 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 이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지만 사건의 실체로 들어가 보면 본인이 그러면 실체에 있어서 주범이냐 종범이냐 그러면 주범은 대체적으로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상황이든지 종범 내지는 이익 향수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범죄 성립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종범을 어머니 지금 최순실 씨가 구속돼 있는 마당에 종범을 구속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타당하냐 이제 이런 문제제기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고민에도 불구하고 정유라 씨를 구속하면 실제 지금 현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 씨 측에서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사건 은폐라든지 사건 조작에 관련해서 심리적인 압박에 거꾸로 보면 최순실 씨에게 일정 부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럼 그런 부수적인 효과까지 예상을 해서 과연 영장 발부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아마 상당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어제 최순실 씨가 재판에서 최후 진술을 할 때
뭐 눈물 흘리면서 딸에 대한 선처도 호소하고 이랬다 그러거든요. 네. 정유라 씨가 이 지금 입국돼서 체포되고 그리고 이제 구속까지 만약에 된다면 이 최순실 씨의 심경 변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옹호해 오던 이 진술 내용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 유화여대 입시 부정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 그 모든 것이 최순실 씨가 정유라를 위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마음속으로 아끼고 통해하던 딸이다 보니까 구속이 된다. 그다음에 구속이 된 이후에 만약에 이 오랜 형을 살 수 있는 뇌물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최순실 씨도 아무리 본인이 심정적으로 뭐 이렇게 정서적으로 강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전화 통화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